독일의 어느 이커머스 회사. 아, 글쎄 그렇다니까? 네가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한국은 소국이고 가난해.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지. 이곳에는 한국을 소국이라 칭하며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인의 앞에는 이국적인 외모의 독일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독일 여성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인생 일대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내 중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늦게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중국과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이커머스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 중인 마리아 슐츠라고 합니다. 마케팅 매니저라는 직업은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망해질 직업군이기에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급여도 꽤 높게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이라는 분야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분야라서 앞으로도 촉망받을 직업군이기에 노후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벌써 노후를 걱정하냐고요? 원래 노후 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자가도 마련되지 못하여 매달 월세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결과이기에 존중은 하죠. 다만 저는 부모님들의 선택보다는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한 가지 생겼어요. 마리아 씨, 요즘에는 아시아 쪽에도 이커머스 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사실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이 드는 정도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이번 아시아 파견 근무를 가주었으면 해. 장기 파견이 되겠지만 보상은 확실하게 주어질 거야. 자리가 두 자리인데 자네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야. 중국과 한국, 둘 중에서 자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주면 그쪽으로 보내주지.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회사 상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사실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했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의 이번 선택으로 향후 수년간의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고 선진적인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그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하기에 생활이 편하고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지속 가능해야만 그 이후에도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파견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곳이 싫어서 하루라도 생활을 하기 싫어진다면 파견을 이어나갈 수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번 파견 근무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보상이 너무나 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보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 본사에 있는 아시아인 동료들을 대상으로 어떤 나라로 파견하러 갈지 조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중국인 동료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었죠. 아, 글쎄 그렇다니까? 네가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한국은 소국이고 가난해.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지. 중국에는 맛있는 음식들도 넘쳐나고 편리한 생활시설들이 즐비해. 나라 자체가 부강하니 한국에서의 생활보다는 확연하게 평안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조언이었습니다. 중국인에게 중국과 한국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 했으니 말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의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훨씬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파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둥,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상회한다는 둥, 그런 말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중국에서의 파견 근무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회사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부족함도 없었거든요. 상하이는 중국에서도 경제와 금융,
그리고 문화를 담당하는 중심지였고 중국 최대의 이커머스 시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기에 저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하지만 그런 만족감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의 파견지를 변경했거든요. 상하이에서는 약 13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 수저우라는 곳이었습니다. 상하이와 비교했을 때는 시골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중국 전통적인 모습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길거리에는 대형견의 똥으로 예상되는 더러운 것들이 너저분하게 보였고 냄새도 아주 흉측했죠. 더구나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길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치우거나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 자연의 일부인 양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무시하며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상하이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상하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국 지사에 있는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냥 이번 기회에 상하이 쪽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게 어때? 매년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 혹시 알아?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걸로 하나 장만해놓고 나중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즈음에 되팔면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을지. 내 친구도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투자했다가 꽤 거금을 챙겼어.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도 될 정도였다지. 저는 동료에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띵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그만이고 그곳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되팔면 차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운이 나빠서 차익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편하게 상하이에서 지내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거주해야 했고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해야 했으며 일정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야 했는데 저는 이 모든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의 힘을 빌려 상하이 신축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죠.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의 모국인 독일에서의 자택 마련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이곳에서 장기간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투자 형식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훨씬 이득이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이곳 시골에서의 생활을 곧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토록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나 싶은 정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풀 대출을 땡기는 바람에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자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독일에서의 파견전으로 돌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요. 풀 대출을 끼고 상하이 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저는 드디어 입주날이 다가오자 하루하루가 설레임 가득한 기분으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최신식 상하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황홀한 중국 생활을 잔뜩 기대했죠. 그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입주할 아파트에 당도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페인트 칠도 되지 않은 보잘것없는 회색빛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위치를 잘못 알고 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런 저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오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했죠. 해당 아파트를 시공하던 업체는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던 도중에 아파트를 완성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풍경에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보잘것없이 허름한 미완성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죠. 똥이 나딘 곳은 시골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쓰레기 아파트에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어처구니 없지만 저 자신도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상하이의 미완성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이미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똥밭에서 바닥만 쳐다보며 똥을 밟을까 걱정하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똥 걱정은 덜 할 것이고
그 구릿하고 역겨운 냄새로부터 탈출하여 숨은 정상적으로 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 생각은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불안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 뭘 어떻게 만든 거지? 콘크리트는 싸구려로 만들었는지 가볍게 발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콘크리트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과연 제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사활을 건 풀 대출로 마련된 돈은 눈앞에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아파트 분양에 사용되었고, 알아본 바로는 이미 건설업자들이 손 놓고 도망을 간 상태라 환불을 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법적인 조처를 하기 위해 뛰어다녀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 불량스러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죠.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건축 재료는 도대체 어떤 하급 재료를 사용했는지 모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닥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똥밭 시골에서 장시간 오가며 피곤한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시멘트 아파트에라도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죠. 아파트에 입주 이사를 마친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중국과 한국 파견을 두고 망설이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더군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죠. 미쳤냐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으로 파견을 간 다른 독일 본사 직원의 그러한 말들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니? 한국. 난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정도니까. 아니, 진심이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이곳에 방문해줘. 그리고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본사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해보자. 확실히 지금의 상황은 저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좋은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죠. 회사 측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감당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에게서 듣게 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국도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가 이토록 개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이번에는 동료의 그 말들이 진심처럼 느껴졌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중국 상하이에 처음 당도했을 당시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국가라고는 하나,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들과 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솔직히 많이 놀랐죠. 어쩌면 중국에서보다 더 심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그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저의 뒤통수를 후려칠 만큼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길거리에 똥이 번잡하게 널려 있다든지 지나가던 행인이 바지를 걷어내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노상방분 행위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의 상태였죠. 하지만 그런 저의 의심과 예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지저분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놀랐던 점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료가 묵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를 직접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편의 시설들이 즐비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독서실과 같은 시설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거치가 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제가 입주한 시멘트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비교될 정도로 아파트의 건축 자재들이 튼튼하고 고급스럽다는 것을 이리저리 툭툭 쳐가면서 만져보니까 알겠더군요. 그 순간 딱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이런 곳을 두고 중국으로 가버리다니. 원래 이러한 생활의 주인은 내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아파트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솔직히 이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 독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설들과 시스템이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료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한 말은 과연 진심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얻은 것은 한국이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가 하는 것과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료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중국 시멘트 아파트에서 살아가야 할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동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했던 선택인 만큼 저 스스로가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못 가서 중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그 아파트는 아직도 그대로이고 대출금은 지금까지도 갚고 있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다시 아시아 파견을 가게 될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니, 선택권이 없더라도 저는 무조건 한국행을 선택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정보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맹신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까요.